그 자리 자체가 평평하고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저 부모님을 너무 잘못된 곳에 모신 것 같아요 라고 지난달에 한 50대 그 중년 남성분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분을 또 화장을 해서 급하게 뭐 근처에 있는 수목장으로 모시게 됐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꿈에 나오시고 막 계속 뭐 본인도 마음이 불안하고 찜찜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후다닥 이렇게 모시게 돼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그 안에서 직접 가가지고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해서 다시 옮기는 이장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는 너무너무 이제 확실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꿈에 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가신 모습을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목장, 이 수목공원 안에서도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도 한 칸 떠나서 명당과 흉지가 갈리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몰랐던, 지금까지 몰랐던 이 장래에 대한 숨은 역사에 대한 것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삶에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모 자식지간의 이런 효에 대한 거, 이런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이 다뤄져 있는 고전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 불교의 경전 중 하나가 바로 부모운전경이죠. 정조대왕께서도 아주 좋아하셨던 그 경전 중에 하나인데, 부모운전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건취습은이라고 하는 것인데, 회건, 말을 건자, 마른 자리는 자식에게 돌리고 나아갈 치저를 습한 자리로 나아가는 부모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그 어버이날 노래 보면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뉘시며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에게는 이런 빳빳하고 뽀송뽀송한 좋은 자리를 양보를 하고, 부모님은 눅눅하고 그런 습한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낸 전에 그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이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부모님을 돌아가셨을 때만큼이라도 이 습한 자리가 아니라 마르고 좋은 자리, 좋은 땅에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곳, 그 첫 번째로는요, 바로 비탈진 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당연할 것 같지만요, 이거 역시나 여러분들 참 왜 그런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이런 곳에 모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희는 어쨌든 그 양택뿐만 아니라 그 수목장 어떤 음택에 대한 부분도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뭐 그런 사례들도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목공원 요즘은 뭐 당연히 하듯이 이제 가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수목공원도 점점 포화가 되니까요, 그 수목공원 입장에서도 또 주변상을 또 계속 땅을 사들여 가지고 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또 당연히 좋은 땅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늘려 나가다 보면은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다 팝니다. 팔고 또 이렇게 비탈진 곳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근데 또 비탈진 곳이라고 하면서 또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비탈진 곳이 아니라 어떤 양지 바른 곳, 멀리서도 우리 조상님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뭐 제 아파트 풍수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특강이나 강의에서도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부터 잘 되어 있어야 중요한 거지, 멀리서 봤을 때 뭐 어떻게 보여지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음택이든 양택이든 어떤 공간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죠. 일단 조상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 자체가 평평하고 거기가 어떤 기운이 도는 자리고 수맥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우리 조상님 잘 보이니까 좋은 자리라고 하는 거 참 어찌 보면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탈진 자리가 왜 좋지 않냐? 정말 어찌 보면 당연한 기운의 원리인데요. 이 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또 흘러내리는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평지가 돼야지 이 기운이 내려왔던 것이 또 여기서 고여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쭉 내려가게 되면은 기운이 모일 틈 없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 기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비탈져 있으니까 그 흙이라는 것도 쓸려 내려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자, 이것도 정말로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 바로 물이 고이는 자리입니다. 아, 이 물이 고이는 자리, 뭐 그걸 내가 선택을 하겠어 라고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 물이 고이는 자리 평소 때는 티 안 나는 경우들 많습니다. 특히 옛날처럼 뭐 자연장을 하고 이렇게 봉분을 조성을 할 때는 수목장보다는 더 땅을 조금 더 넓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그 마른 땅, 습한 땅에 대한 구분을 두게 되는데, 이 수목공원 같은 경우에는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천지 차이로 그 운이라는 것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이 물이 고이는 자리 평소 때는 안 보이는 경우 참 많습니다. 햇볕이 강렬한 때는요 다 비슷해 보이고 풀도 다 잘 자라 보이고, 오히려 이런 자리는 눈을 속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날씨가 좋을 때 가게 됐을 때요, 이 땅이 평평하게 돼 있고 또 주변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비가 오면 여기 물이 고여요. 고이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여기는 평평한 땅이고 옆에는 또 옆에 살짝 올라가 주니까 뭔가 나를 감싸주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리 나중에 비 올 때 가보게 되면요, 이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여기는 습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하니까 평상시엔 어떨까요? 풀 잘 자라죠. 무성하죠. 또 이걸 보고 또 잡초가 잘 자라는 건데 마치 기운이 좋아가지고 이게 막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안타깝죠. 예.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들, 회건 취수분, 네, 우리는 항상 이런 은혜를 받고 자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자리는 피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자리를 피하려면은 평소에 가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미리 정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린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도 뭐냐면은 바로 미리 정해놓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곳 근처에 있는 수목공원, 또 그 안에서도 뭐 비어있는 자리 혹은 거기서 뭐 사무실에서 안내해주는 자리 대강 정해가지고 그냥 슥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은퇴 때문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은 참 상당수로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자리를 잘못 정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죽음이라는 건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미리 그 돌아가신 그 신우지를 정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르신들은 뭐 재수없게 그런 말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뒤에 따라다니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원리로 봤을 때도요, 미리 좋은 자리를 정해 놓는 거, 그거는 자식들에게도 좋은 것이고 가족들 전체적으로도 좋은 것이고, 살아있을 때도 또한 그 땅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저희만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땅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만큼 수많은 그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대를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뭐 아무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 점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리 그 신우지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냐면은 보통 이제 신우지지라고 하는데, 몸 뒤의 땅,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몸 이제 이후에 묻히게 될 땅, 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 신우지지 혹은 신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지금 이제 30대 후반 이제 40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거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고 있고, 뭐 이미 대강 어떤 자리로 갈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앞으로 또 더 좋은 땅이 보이면 또 어디에 갈지 또 제가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편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항상 미리 알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또 따라오는 얘기긴 하지만은 직접 보셔야 돼요. 직접 땅이라고 하는 거 직접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거 다 그냥 뭐 어떻게 뭐 거기 그 담당자한테 그냥 좋은 자리 정해주세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서 해버리면은 뭐 그냥 진짜 거기서 정해준 대로 하는 거죠. 뭐 물론 또 거기서는 어떤 성심껏 좋은 자리를 추천해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 나쁜 마음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어떤 사람들이 선택 안 하는 자리, 그런 자리 이럴 때 그냥 해치워야지 하면서 줄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깐깐하게 이렇게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수목장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화장이라고 하는 형태, 수목장도 보통 다 화장을 해서 묻는 거죠. 이 화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본격화된지 아십니까? 바로 19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12년, 즉 일제시대가 막 시작됐을 때죠. 일제시대 막 시작됐을 때 그 취재규칙이다라고 하는 법안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권장하게 되고 개인 묘지보다는 공동 묘지로서 우리의 장례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과연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일제 식민지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땅을, 국토를 걱정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우리의 땅은요, 역사적으로 뭐 일본, 중국 이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탐을 냈던 그런 명당 중에 명당이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잘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명당적인 부분을 파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일제시대가 되니까 당연히 판을 치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겠죠. 또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그런 장례 문화 자체를 왜곡시키고 뒤틀려버리게 하면서 우리의 혈통에 대한 부분들을 단절시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하나로서 바로 그 장례법을 개정한 것,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대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 점들이 사실은 일제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1912년에 그렇게 법적으로서 개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동묘지 화장이라는 것이 본격화되게 됐고, 또한 1930년대 들어가지고는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묘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예법에 대한 것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법도 정말로 복잡하고 정말로 많았습니다. 또 너무 이게 예법이 또 과하게 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예법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30년대 조선총독부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건전한 재래 문화라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내걸게 됩니다. 건전한 재래 문화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우리의 예법, 그 조상님들의 예를 다는 그 예법을 아주 간소화시켜 버리게 되는데요. 자, 역시나 제가 얘기 드리죠.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의 그 건전한 재래 문화를 걱정해서 그렇게 간소화시켰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들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뭐 현대사회에서 해나가야 되는 건 장례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실상 많은 부분 어떤 자연의 원리, 우리의 예법의 원리가 거의 진짜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인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린 게 그거죠. 문화가 없는 나라는요, 빠른 시일 내에 망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상당 부분 우리의 전통 문화 자체가 엄청나게 형해화됐고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에이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거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목장 얘기를 통해서 좋은 자리를 정하는 법,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례법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를 제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수의 원리에 있어서는요, 음택과 양택이 구분됩니다. 즉, 음택,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자리에 대한 원리, 산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 물론 자연의 원리,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는 갈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이 갈렸다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런 장례, 예법에 대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택에 대한 거, 진짜 어떤 좋은 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고자 하신다면요, 사실 이거는 양택보다는요 훨씬 더 여러분들 집안에 대대손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희처럼 정말로 경험이 많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손들에 대한 그 운적인 부분도 미리미리 설계하고 컨설팅을 받고 계획을 하시는 것을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재물은 그런 운에 대한 거 관심이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건데, 실제 풍수의 운에 있어서는 이 음택에 대한 운이 제일 그 절대적으로 큽니다. 이 운이 크고 그 밑에 이제 양택 뭐 또 그 이외에 머무는 공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짜 큰 운이랑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크게 어떤 그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신다면요, 이 음택에 대한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집안 모두 다 평안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